자, 로그 2의 24 마이너스 로그 2의 3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로그 법칙을 사용하는 문제겠죠. 로그 2의 24에 여기가 이제 빼기. 자, 빼기가 되면 얘는 로그 2의 24를 3으로 나눈 값이 되죠. 그러면 로그 2의 8이 되고 8은 2의 3승입니다. 그러면 여기 진수의 지수가 앞으로 나와서 3 곱하기 로그 2의 2가 되고요. 로그 2의 2는 1이니까 정답은 3이 되겠네요. 자, 여기에 사용된 개념을 살펴보면 자, 이쪽으로 넘어가는 건 로그 a의 b 마이너스 로그 a의 c는 이게 로그 a의 c분의 b가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8을 2의 3승으로 쓴 거고요. 이쪽으로 넘어가면 로그 a의 m제곱 b의 n제곱이면 밑에 지수는 분모로 가고 진수의 지수는 분자로 갑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쪽으로 넘어간 건 밑과 진수가 같으면 값은 1이다. 자, 이런 개념들이 사용된 문제네요. 자, 실수 x에 대하여 명제 x-2가 0이면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a는 0이다. 자, 우리가 이제 p면 q이다 같은 문제를 풀 때 p면 q이다가 참이려면 진리집합 p가 q에 포함되면 되죠. 그러니까 x-2가 x-2가 0이다. 저 조건을 p라고 하면 여기 뒤에 조건을 q라고 하죠. 그럼 진리집합 p는 x-2가 0이 되는 x값을 모아놓은 거죠. 요거는 그냥 2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q는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a는 0이 만족하는 x값. 그런데 p가 q에 포함되어야 된다라는 말은 q에 2를 q가 집합 q가 2를 포함하고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저기 주어진 방정식에다가 여기 주어진 방정식에다가 2를 대입하면 성립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x에다가 2 대입하면 4-2a 플러스 a는 0. 그러면 4-a는 0이니까 a는 4가 되겠네요. 정답은 4번입니다. 다섯 개의 문자 AAABB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자, 우리가 같은 것이 있는 수냐? 문자가 같은 것이 있을 때 수녀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예를 들어 A가 N개, 그 다음에 B가 M개 있다고 하면 이걸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N 플러스 N팩 전체 개수를 나열한 것분에 같은 것이 있는 개수의 팩토리얼로 나눠주죠. 자, 그러면 이 문제도 전체는 5개 문자니까 5팩일 거고요. 그 다음에 A가 3개, B가 2개 해서 5팩 나누기 3팩, 2팩이 됩니다. 자, 이거 계산해보면 5, 4, 3, 2, 1이고 여기가 3, 2, 1 곱하기 2 곱하기 1. 그럼 3, 2, 1 지우고 약분해주면 10이 되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고요. 자, 이거를 다른 방법으로 생각해보면 5개를 나열할 건데 이 중에서 B를 혹은 A를 나열하는 칸만 정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 5개의 칸 중에서 A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A를 넣을 3개의 칸만 고르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여기 A가 들어갔다. 그럼 나머지 칸은 무조건 B가 들어가는 나열만 되죠. B를 기준으로 하면 전체 5개의 칸 중에서 B가 쓰여질 2개의 칸만 고르면 됩니다. 정답 모두 10이 나오겠죠. 두 사건 A, B는 서로 배반이다. 자, 저기서 배반이라는 거는 배반 사건. 배반 사건은 A와 B가 서로 배반이다. 그 뜻은 A와 B의 교집합이 공집합이라는 뜻입니다. 자,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우리가 이제 독립사건이란 말도 자주 쓰죠. A와 B가
독립이다라는 건 A의 확률과 B의 확률을 곱했을 때 이 확률이 A 교집합 B의 확률이 나오는 걸 독립이라고 하죠. 네, 여기서 물어본 건 일단 배반 사건입니다.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자, 그러면 구하고자 하는 식은 A의 여집합 교집합 B는 B 차집합 A로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B 차집합 A라는 건 B에서 A 교집합 B의 확률을 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A와 B가 서로 배반이니까 교집합은 서로 공집합이죠. 그래서 여기에 공집합의 확률 0이 됩니다.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값 자체가 B의 확률이랑 같죠. 그래서 정답은 3분의 2, 5번이 되겠습니다. 자, 함수 fx가 다음과 같은 유리함수로 주어져 있네요. 그때 이 유리함수의 정의역과 치역이 서로 같다. 그랬을 때 상수 a의 값은 몇이냐 물어보는 문제인데, 그럼 주어진 함수 fx의 정의역하고 치역을 모두 구해봐야 되겠죠. 자, 유리함수에서 y는 ax 플러스 b, cx 플러스 d라고 하면 이때 점근선은 x는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고 y는 여기 마이너스,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c분의 d가 됩니다. 그럼 이때 정의역은 저기 점근선 x가 마이너스 a분의 b가 아닌 모든 실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치역은 마찬가지로 y가 마이너스 c분의 d가 아닌 모든 실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정역과 치역이 같다라는 건 점근선의 x, 점근선의 y, 점근선의 교점을 구했을 때 저 x좌표하고 y좌표가 서로 같아야 된다는 거죠. fx의 점근선의 교점, 점근선의 교점을 구해보면 분모가 0이 되는 x값, 그럼 x는 2분의 7이고요. 그 다음에 그랬을 때 나머지 부분 y는 a가 되겠죠. 그래서 점근선의 교점은 2분의 7, a입니다. 이때 둘이 같아야 되니까 a는 그냥 2분의 7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자, 인테그랄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그리고 뒤에는 3부터 마이너스 3까지. 자, 우리가 정적분의 성질에서 a부터 b까지 fx, dx가 있는데 요 적분 구간을 a에서 b가 아니라 b에서 a로 바꾸면, 그러면 이때 부호가 마이너스로 바뀌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푸는 문제도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앞에 거는 그대로 두고요. 그 다음에 뒤에 거를 마이너스 3부터 3까지로 바꾸면 이때 이 부호가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리고 x세제곱 플러스 x제곱. 자, 그러면 구간이 같으면 fx dx 플러스 a부터 b까지 gx dx다. 그 둘을 더하면 이거는 a부터 b까지 두 함수를 더해서 한꺼번에 정적분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x세제곱 플러스 4x제곱에서 x세제곱 플러스 x제곱을 뺀 걸 적분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x제곱 지워지고 3x제곱을 적분하는 거네요. 자, 부정적분하면 그런데 이게 여기 x제곱은 우함수죠. 우함수라는 건 y축 대칭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함수를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이렇게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른 구간에서 정적분을 하게 되면 얘는 2배 해주고 0부터 3까지 함수를 적분한 것과 같죠. 이게 fx가 우함수면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정적분한 건 2배의 0부터 a까지 정적분한 것과 같습니다. 자, 그럼 이거 마저 계산해 보면 3은 앞으로 안 빼는 게 낫겠네요. 그냥 2배 해주고 정적분하기를 x의 세제곱 그 다음에 0부터 3까지 2 곱하기 3의 세제곱하면 27 빼기 0이죠. 그 다음에 54가 정답이 됩니다. 정답은 4번이네요. 같은 종류의 공 6개를 공은 같은 종류입니다. 그 다음에 남김없이 서로 다른 상자는 서로 다른이죠. 그 다음에 3개 넣으려고 하고요. 각 상자에 공이 1개 이상씩 각 상자에 공이 1개 이상씩이라는 건 빈 상자가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서로 같은 공을 다른 상자에 빈 상자가 불가능하도록 담는다. 자, 요건 상자가 3개가 있죠. 근데 이게 서로 다른 상자니까 A, B, C 상자라고 합시다. 그러면 A 상자에 들어가는 공의 개수를 X개, B 상자에는 Y개, C 상자에는 Z개 들어간다고 하죠. 그럼 이때 들어가는 공의 개수를 다 합쳐보면 남김없이 넣어야 된다 그랬으니까 모두 6개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X, Y, Z의 조건은 이걸 이제 중복조합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중복조합으로 바로 쓸 수 있으려면 X, Y, Z의 조건이 음이 아닌 실수가 돼야 되는 거죠. 음이 아닌 정수가 돼야 되죠. 그런데 여기서 X, Y, Z 조건이 빈 상자가 없다. 1개 이상씩 넣어야 된다 그랬으니까 얘가 자연수입니다. 자, 그럼 자연수 문제를 의미 아닌 정수로 바꾸려면 x를 x 프라임 플러스 1, y를 y 프라임 플러스 1, z를 z 프라임 플러스 1로 치환하죠. 그럼 이때 각각의 프라임의 값은 이게 의미 아닌 정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치환해서 써보죠. 얘가 6이죠. 그러니까 3개 프라임의 값의 합이 3이다. 그러면 얘가 중복조합으로 3H3. 자, 3H3은 5C3과 같죠. 5C3은 10입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m이 135 이하이고 n이 9 이하인 두 자연수 mn에 대해서 여기 주어진 식의 곱, 이거 두 개를 곱했더니 자연수가 나왔다고 하네요. 그러면 m과 n도 자연수니까 해야 될 건 요거죠. 요 값도 자연수가 나와야 되고 요 값도 자연수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이걸 지수 형태로 바꿔보면 이 m 전체의 3분의 1승이죠. 얘가 자연수가 될 조건을 생각해보면 이 m 자체가 어떤 수의 세제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게 자연수 이제 k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m의 범위를 살펴보면 m이 135 이하였으니까 이 m은 270 이하가 되죠. 어떤 수를 세제곱했을 때 270 이하가 되는 수? 그럼 천천히 찾아보면 일단 5의 세제곱하면 125죠. 이것보다 클 겁니다. 그럼 6의 세제곱하면 36을 6 곱하니까 216. 그러면 7의 세제곱하면 7, 7, 49에다가 7 곱하면 63에 28. 그러면 343. 이미 270을 넘죠. 그러니까 이 m이 될 수 있는 k값, k 세제곱에 보면 여기 6이, k가 6일 때가 최대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 m은 6의 세제곱 216이다. 따라서 m은 108이다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이게 최대값이고 그 다음에 루트 n의 세제곱 이것도 지수 형태로 바꿔보면 이렇게 바뀌죠. 2의 2분의 3승. 그러면 이때 얘가 자연수가 될 조건은 n이 어떤 수 l의 제곱 형태가 되면 됩니다. 근데 n이 9 이하다. 그럼 얘가 9 이하가 돼야 되니까 l은 3일 때가 최대가 되겠네요. 자, L이 3일 때가 최대가 되면 N은 L의 제곱이니까 9.
요 값이 최대가 됩니다. 따라서 n 플러스 n을 구하면 117,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두 수열 AN, BN에 대해서 다음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마이너스 1과 BN이라고 합니다. 그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 BN의 극한값을 구하는 문제네요. 자, 그러면 2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고 이때의 두 근에 대한 얘기가 있으니까 근과 계수와의 관계 써보죠. 2차 방정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 두 근이 알파하고 베타라고 하면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고요. 두 근의 곱은 a분의 c다. 그 다음에 두 근의 차는 절대값 a분의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그럼 두 근의 합 구해보죠. 두 근의 합은 bn 마이너스 1이죠. 얘가 마이너스 a분의 b 2의 an 플러스 1이다. 그러면 bn은 마이너스 an분의 2an 플러스 1 플러스 1이 되고요. 그 다음 두 분의 곱 마이너스 1과 bn을 곱한 마이너스 bn은 a분의 c an 플러스 2다. 그러면 이때의 bn은 마이너스 an분의 an 플러스 2다. 이때 이제 둘 다 bn이니까 우변이 서로 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죠. 마이너스 an분의 2의 an 플러스 1 플러스 1은 마이너스 an분의 an 플러스 2다. 그럼 양변에 an을 곱해주면 n 플러스 1 플러스 an은 마이너스 an 플러스 2다. 자, 이 문제를 보면 이제 여기에서 an 플러스 1은 두 개 있죠. 여기 마이너스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 플러스 1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요거를 우변에 an 플러스 2를 넘기고요. 그 다음에 요 나머지 마이너스 an 플러스 1하고 an을 우변으로 넘겨보죠. 그러면 좌변은 an 플러스 2에서 an을 n 플러스 1을 뺀 값이 될 거고 우변은 an 플러스 1에서 an을 뺀 식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뒤에 두 번째, 그러니까 항이 세 개가 있을 때 세 번째에서 두 번째를 뺀 거 하고 둘의 차이하고 두 번째에서 첫 번째를 뺀 거 하고 이 값이 같다. 이게 항상 같다. 모든 n에 대해 성립한다라는 건 an이 등차 수열이다라는 겁니다. 자, an이 등차 수열인 걸 아는 상태에서 리미트 bn을 구해라. 자, 리미트 bn은 우리가 여기 bn이 여기서 식을 찾아보죠. 여기 두 번째 거 마이너스 an분의 an 플러스 2다. 그런데 an이 등차 수열이니까 an은 a 플러스 n 마이너스 1의 d라고 쓸 수 있죠. 그러니까 an은 a 플러스 n 마이너스 1의 d. 그 다음에 an 플러스 2는 n 대신에 n 플러스 2 대입하면 되니까 n 플러스 1의 d다. 자, 그러면 이걸 이제 n이 무한대로 갈 때 값을 구하는 건데 이거 n이 무한대로 가면 bn이 나눠볼게. 만약에 이게 d가 0이라면 첫 번째 d가 0이면 자, 그렇게 되면 마이너스 그냥 a분의 a 이렇게 되는 거죠. 극한으로 리미트를 보낼 거 없이 n이 없게 되니까 그냥 마이너스 1이 될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d가 0이 아니라면 공차가 0이 아니라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은 그러면 이거 뭐 n에 대한 식으로 볼 거니까 dn n 앞에 개수가 d가 되겠죠. 플러스 a 마이너스 d 그 다음에 여기도 dn 플러스 a 플러스 d 해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차수도 서로 같죠. n이 1차, 분모도 1차, 분자도 1차.
둘 다 1차죠. 그러니까 개수 b 마이너스 d분의 d로 수렴할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로 수렴하는 걸 알 수 있죠. 이게 공차가 0이든 0이 아니든 모두 마이너스 1로 수렴하니까 이 전체의 값이 bn이 마이너스 1로 수렴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좌표 평면에서 주어진 연립부등식이 나타낸 영역을 S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직선 일단 뭐 영역부터 나타내 보죠. y는 요 식을 바꿔보면 y가 2x 이하이다. 그러니까 y는 2x라는 함수 그려놓고 이 밑에 부분 그리고 y가 0보다 크다 라고 했으니까 이쪽 부분 되겠네요. 여기 요만큼 이 1사분면 중에서도 요만큼에 해당되는 게 영역 S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여기 X축은 제외입니다. Y가 0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X축 Y가 0인 부분은 제외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직선 X는 N 직선 X는 N을 그려놓고 이 직선과 영역 S가 만나는 점 중 Y좌표가 정수인 점 여기겠죠. 여기 EX부터 이렇게 쭉 내려오는 요 정수인 점들 해서 1까지 이 점들의 x좌표와 y좌표의 모든 합을 an이라고 했답니다. 자, 그 말은 요 x좌표하고 y좌표를 쭉 다 더하라는 거죠. 자, a10부터 구해보죠. a10은 n이 10일 때입니다. 그러면 여기 하나 더 긋고 여기를 n이 10이라고 하죠. 자, 그럼 y좌표는 n이 10이니까 y는 2x 위의 점 10, 20까지 제일 y좌표가 큰 값이 20이 될 거고 가장 작은 값은 항상 y좌표가 1인 거죠. 이때 이 사이에 있는 모든 점에 x좌표, y좌표를 다 더할 건데 x좌표는 항상 10이죠. x는 10과 만나는 점들이니까. 그래서 요 x좌표 10인 게 모두 1부터 20까지 20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y좌표는 1부터 20까지 모두 더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A5는 옆에 거를 x는 5라고 하죠. 그러면 맨 위에 꼭대기 점이 5, 10, 맨 밑에는 똑같이 y좌표가 1인 거. 그러면 x좌표가 5인 것이 총 10개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y좌표는 1부터 10까지. 자, 이랬을 때 이 둘을 빼주면 a10에서 a5를 빼면 200에서 50 뺀 거니까 150일 거고 뒤에 부분은 1부터 20까지 더할 건데 빼기를 1부터 10까지 뺐다. 그 말은 11부터 20까지 더해주면 됩니다. 11부터 20까지 더하면 2분의 공차가 1인 등차 수열을 생각할 수 있죠. 그럼 등차 수열의 합은 2분의 항의 개수 10개고요. 그 다음에 첫째 항, 마지막 항. 따라서 정리해 보면 여기가 31에 5 곱하니까 155. 155에다가 150 더하면 305. 정답은 2번이 될 겁니다. 자, 확률 변수 x가 평균이 5이고 표준 편차가 2인 정규 분포를 따를 때 주어진 등식이 성립한다고 합니다. 자, 문제를 보면 어떤 값 이하인 거하고 어떤 값 이상인 게 서로 같죠. 이때 이 정규 분포 그래프를 살펴보면 평균에 대해서 대칭일 거고요, 당연히. 그 다음에 어떤 값, 여기 주어진 어떤 값 이하이다. 여기 색칠된 부분, 이 부분의 넓이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값, 여기 이상이다. 이쪽 부분이죠. 요 이상. 자, 요 두 부분의 넓이가 같다라는 뜻은 얘를 알파라고 하고 얘를 베타라고 하면 이때 알파와 베타가 m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뜻입니다. 자, m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것은 알파와 베타를 더하면 항상 이 대칭인 점에 대칭인 x값의 2배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주어진 문제에서 똑같이 적용해보면 9-2a와
3a-3을 더하면 이때 평균이 5라고 했으니까 평균의 2배, 항상 10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둘을 더해보면 a 플러스 6은 10, a는 4가 되죠. 자, a가 4면 이제 구해야 될 건 주어진 식의 확률을 구하면 됩니다. 4 대입하면 1부터 4, 3, 12에다가 3 빼면 9까지. 자, 그러면 이제 표준화를 해줘야 되겠죠. 확률 변수가 x니까 이걸 z로 바꿔주기 위해서 표준화를 합니다. 표준화는 x, 확률 변수에다가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눠주죠. 그러니까 1에서 5를 빼고 2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9에서 5를 빼고 2로 나누면 2까지. 자, 이 말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의 넓이다. 네, 주어진 표에 의하면 0부터 2까지의 넓이가 0.4772였죠. 네, 표준 정규 분포에서 0 이하하고 0 이하, 그러니까 평균을 기준으로 0을 기준으로 서로 대칭이니까 얘는 0.4772의 2배가 될 겁니다. 따라서 2배 해주면 4, 4, 5, 9 0.9544가 되겠네요.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이차 함수 fx의 그래프가 그래프하고 y는 2가 다음과 그림과 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열린 구간 마이너스 3부터 7까지. 자, 열린 구간이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3과 7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주어진 부등식이 만족하는 정수의 개수를 구하여라. 단 f'는 0이다. 자, 그랬을 때 두 개를 곱했는데 음수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앞의 식이 음수면 뒤의 식이 양수고 앞의 식이 양수면 뒤의 식이 음수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f'x가 만약에 음수면 fx-2는 양수가 되어야 됩니다. 자, 이 말은 해석을 해보면 두 번째 먼저 쓰고 시작하죠. 그럼 f'x가 양수이면 fx-2가 음수이다. 자, 이랬을 때 여기 0일 때 등호 들어가 있으니까 모두 등호를 집어넣어 놓고요. 자, 살펴보면 f'x가 0 이하라는 건 기울기가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라는 거죠. 근데 주어진 식에서 f'E가 0이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 f'x가 0 이하인 부분은 2 이상, x가 2 이상인 부분이 되죠. 요게 첫 번째 부분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fx-2가 0 이상이다. 이걸 다시 쓰면 fx가 2 이상이다. 자, fx가 2 이상인 부분은 두 개, 그냥 한꺼번에 하죠. 여기에 보면 요 정확한 함수 값을 구할 수가 없죠. 요 x 값이 몇인지. y는 2일 때 x 값이 몇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요 사이에 있는 부분이 fx가 2 이상인 부분입니다. 동시에 기울기가 0 이하인 부분은 요만큼이죠. 요만큼 여기까지. 그러니까 둘이 모두 겹치는 부분. 둘 다 만족하는 부분은 x가 2, 3, 4일 때겠네요. 그 다음 두 번째는 f'x가 0 이상이다. 자, 그러면 아까 했던 것과는 반대로 0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이쪽 부분 꼭지점의 왼쪽 부분이 기울기가 0 이상인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fx-2가 0 이하이다. 그 말은 fx가 2 이하이다 라는 거고요. 그렇게 되는 부분은 여기 마이너스 1부터 밑에까지. 자, 이제 중복되는 거 살펴보면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열린 구간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3은 제외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개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2, 3, 4 해서 모두 5개가 되겠네요.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그림은 실수 x에 대해서 f-x는 마이너스 fx다. 자, 이 말은
요걸 다시 말하면 기함수다. 기함수라는 뜻 자체가 원점 대칭이라는 뜻입니다. fx가 원점 대칭으로 주어져 있을 때 그 다음에 fx를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시켰다. 그러면 gx는 원점 대칭이 아니라 1,1 대칭이 되겠죠. 그렇게 했을 때 gx의 그래프에서 0부터 2까지의 정적분 값을 구해라. 자, 정적분은 우리가 이제 넓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이 색칠된 부분의 넓이를 구하려면 1,1 대칭이니까 정확한 식을 모르더라도, 자, 요 넓이하고 대칭시켜서 요 밑에 부분, 자, 이쪽 부분의 넓이하고 같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넘겨보면 구하고자 하는 넓이 자체가 요 직사각형의 넓이가 되겠죠. 이만큼. 그래서 넓이를 구하면 2 곱하기 1, 넓이는 2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기함수라는 거, 원점 대칭이라는 것만 식으로 파악하면 문제가 어렵지는 않았죠. 자, 기함수라는 건 원점 대칭이고 fx랑 f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한 거랑 부호만 다르다. 그 다음에 우함수라는 게 y축 대칭이죠. y축 대칭이라는 거는 fx에 x 대입한 거하고 fx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한 거, y축의 대칭인 두 x좌표를 대입한 게 서로 그대로 같으면 됩니다. 자, 요거 두 개는 꼭 알고 있어야겠죠.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이차함수 fx와 gx는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요 그래프로도 주어져 있죠. 그랬을 때 fx하고 gx의 곱이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다. 그 다음에 f의 x-a gx는 한 점에서만 불연속이다. 자, 우리가 그럼 하나씩 살펴보죠. fx가 불연속이고요. 여기 x는 a에서 불연속이고, 그 다음에 gx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인 함수가 있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자, 이랬을 때 f 곱하기 g 두 함수의 곱이 연속이 될 조건은 a 플러스 a 마이너스 a, 그러니까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을 대입해봐도 좋지만 그때 이렇게 될 조건 자체가 불연속인 점, fx가 불연속인 그 x좌표에서 g의 함수값이 0이면 됩니다. 요게 조건이죠. 자, 그러면 이제 fx하고 gx의 연속 불연속을 판단해 보면 fx는 2차 함수니까 항상 연속이고요. 그 다음에 gx는 주어진 그림에서도 알 수 있듯이 x는 2하고 x는 마이너스 2에서 불연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둘을 곱했을 때 연속이 되려면 f2도 0이고 f-2도 0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여기서 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f의 x-a와 gx는 한 점에서만 불연속이다. 그러니까 fx-a는 이거는 마찬가지로 이차 함수를 x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 이동한 거니까 무조건 연속이죠. 그 다음에 gx는 똑같습니다. x는 2, x는 마이너스 2에서 불연속이다. 자, 그러면 이때 예를 들어서 2에서만 불연속이다. 둘을 곱했을 때 2에서 불연속이라는 건 마이너스 2에서는 연속이 된다는 거죠. 한쪽에서만 불연속이니까. 자, 그러면 f-2는 0이 되어야 하고요. 아니죠. 여기 아니라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는 0이 되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f2 마이너스 a는 0이 아니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0이 되는 값은 두 개였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가 2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2일 수도 있고. 자, 두 개를 살펴보면 첫 번째 경우에는 a가 마이너스 4일 때고 두 번째 경우에는 a가 0일 때네요. 자, a가 마이너스 4일 때를 대입해 보면 두 번째 요 식에서 a가 마이너스 4일 때는 f6은 0이 아니죠. 2차 함수니까 0이 될 수 있는 거는 2하고 마이너스 2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래식에 대입해 보면 F2인데 F2는 0이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돼버리니까 주어진 조건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A는 마이너스 4인 거 하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X가 2에서 연속이고 X가 마이너스 2에서 불연속이다. 그러면 F2-A가 0이 되어야 하고 F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가 0이 아니어야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2 마이너스 A가 2인 경우 2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2인 경우 자, 이 경우에 A가 0인데 A가 0이면 F의 마이너스 2는 0이 되죠. 이러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밑의 경우에는 A가 4가 될 거고요. A가 4면 F 마이너스 6인데 이건 0이 아니죠. 됩니다. 그러니까 A가 4인 것과 마이너스 4인 것. 근데 여기서 구하고자 하는 거는 모든 실수 x 값의 곱이죠. 그러니까 4하고 마이너스 4를 곱해주면 네, 마이너스 16,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조심해야 될 거 하나가 이거를 사용할 수 있는 게 이제 fx하고 gx가 다항함수라고 주어져 있는 경우 다항함수로 뭐 이렇게 구간이 나눠져 있거나 한 경우에만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fx하고 gx가 분수함수인 경우에는 분수함수인 경우에는 그대로 볼 수 없고 둘을 곱했을 때 약분이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분수함수일 때는 대입해서 우극한 좌극한 함수값을 대입해 보는 게 좋고요. 그렇지 않고 이렇게 다항함수로 나누어져 있다. 약분이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저기 이렇게 GA가 0이다 라는 조건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A, B, C 세 사람이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 5번씩 던지죠. 그랬을 때 이제 승자를 결정하는 방법이 다음과 같습니다. 어, 1이 나온 횟수가 모두 다르면 가장 많이 나온 사람이 승자가 되고 두 사람만 같으면 나머지 한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이 승자가 되고 세 사람이 모두 같으면 모두 승자가 됩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문제에 주어진 조건 보면 일단 A는 1의 눈이 2번 나왔죠. 그 다음에 B는 1번 나왔습니다. 그리고 C는 세 번째 던졌을 때 처음으로 1이 나왔다. 그러니까 C가 될 수 있는 건 1이 한 번 나왔거나 아니면 2번 나왔거나 아니면 3번 나오거나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경우에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됐을 때 구하고자 하는 건 A 또는 C가 승자가 될 확률. 그러면 각각의 경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죠. 만약에 C가 1의 눈이 한 번만 나왔다. 그러면 2, 1, 1이니까 B하고 C가 같아지죠. 그러면 A가 우승이 됩니다. A가 승자. 근데 만약에 C가 2번 나왔다. 1의 눈이 2번 나왔으면 A하고 C하고 같아지죠? 그럼 B가 승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나오면 C가 제일 많죠. 가에 해당하니까 B보다 A가 많고 A보다 C가 많으니까 C가 승자가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구하고자 하는 건 A 또는 C가 승자가 될 확률이죠. 그럼 요거 두 개 구하는 거네요. 그러면 요거를 제외합시다. 1 빼기 C가 1의 눈이 2번 나올 확률. 그러면 여기서 더 계산할 수 있는 거는 네 번째와 다섯 번째죠. 요 네 번째하고 다섯 번째 1의 눈이 한 번만 더 나오면 됩니다. 그러면 C가 1의 눈이 2번 나오는 거죠. 그러면 1의 눈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이고 1의 눈이 나오지 않을 확률이 6분의 5니까 1 다른 수 1. 1이 나올 수 있는 위치가 두 번이고 1이 나올 확률, 1이 나오지 않을 확률을 곱해주면 되죠. 그러면 약분돼서 18분의 5니까 18분의 13. 이게 정답이 되겠네요.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이게 이제 여사건의 확률을 사용한 건데 여사건의 확률을 쓸 때는 이제 가능한 경우를 생각해 봤을 때 구하고자 하는 경우의 수가
그 문제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보다 더 많을 때, 그러니까 문제에 주어진 조건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구하는 게 더 편할 때 여사건을 쓰죠. 그러면 여사건의 확률은 그 사건의 확률을 빼면 되고, 반대로 우리가 이제 PA를 구하려고 1에서 PA의 여집합을 빼준 겁니다. 삼참수 fx에 대해서 f'x는 0의 두 실근 알파 베타가 다음 조건에 만족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알파 베타의 절대값이 10이다. 나올 수 있는 모양은 3차함수에서 요 두 개 있겠죠. 최고차항 계수 얘기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걸 알파라고 하고 극소를 베타. 여기서는 극소를 알파, 극대를 베타라고 하면 가 조건에서 주어진 거는 x좌표의 차.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요게 10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요게 10이다. 그 다음에 알파, F알파 극대값과 극소값의 거리. 여기가 26이다. 여기도 극소값과 극대값의 거리가 26이다. 자, 그 다음에 구하고자 하는 거는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 여기겠네요. 요 높이. 여기도 요 높이. 요게 구하고자 하는 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피타고라스 쓸 수 있겠죠. 10의 제곱 플러스 x제곱이 26의 제곱이다. 그럼 x제곱은 26을 제곱하면 66, 36에 676, 676에다가 100 빼주면 576. 네, 576은 나눠보면 2에 144. 아, 요건 12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576이 24의 제곱이 됩니다. 따라서 x는 길이니까 차이니까 양수겠죠. 24.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했는데 그 SN이 n에 대한 2차식이고요. 그러면 뭐 2차 함수 모양 이렇게 아래로 볼록이거나 위로 볼록인 모양 나오겠죠. 그 다음에 S10과 S50이 같다. 그러면 여기가 10, 여기가 50. 마찬가지로 위로 볼록이어도 같은 조건을 만족할 겁니다. 그 다음에 n이 30일 때 최대값 40을 갖는다. 그럼 2차 함수에서 최대값을 가지니까 여기서 아래로 볼록이 아니라 위로 볼록이 맞겠죠. 그럼 여기가 30이고 이때 최대값이 410이다. 자, 그렇게 됐을 때 50보다 작은 자연수 m에 대해서 SM이 S50보다 더 크다. 그걸 만족하는 건 여기 돼 있죠. S50보다 더 큰 부분 요만큼. 그러니까 S11부터 S49까지가 SM보다 더 S50보다 더 클 겁니다. 이때 최대값 그러면 최소값 P는 11이고 최대값은 49가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시그마 K는 11부터 49까지를 계산해 보면 이거는 1부터 49까지 더한 거에서 1부터 10까지 더한 걸 빼면 되죠. 자, 근데 여기서 S10은 주어지기를 10이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요건 계산할 필요가 없고 S49를 한번 구해 봅시다. 자, 그럼 여기서 2차 함수에서 2차 함수의 식 구해 보면 y는 최고차이 계수 모르고요. 그 다음에 n이 요건 n수죠. n이 30일 때 최대값이 410이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10 대입하면 n이 10일 때 10을 지나야 되죠. 10 대입하면 a 곱하기 400 플러스 410. 그럼 a는 마이너스 1이다 라는 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럼 S49는 요게 SN인 거죠. 그러면 SN이 위에다 다시 씁시다. SN은 마이너스 n-30의 제곱 플러스 410이다. S49는 마이너스 19의 제곱 플러스 40. 자, 그럼 19의 제곱 해보자. 19의 제곱은 9, 81에 17에 19니까 361.
그럼 361에서 410, 410을 빼는 거죠. 361, 410에서 361 빼주면 이게 49. 그 말은 49에서 10을 빼란 얘기네요. 따라서 정답은 39가 됩니다. 정답은 1번이네요. 자, 상황은 1부터 9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 있는 공이 9개가 들어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 이제 공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공이 짝수이면 멈추고, 그리고 쭉 뽑는 수가 더했을 때 짝수가 되면 멈춥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꺼낸 공이 짝수이거나 합이 짝수이면 멈춥니다. 그래서 멈출 때까지 꺼낸 공의 개수, 요거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죠. 자, 그러면 이제 상황을 좀 생각해 봅시다. 먼저 문제를 좀 푼다고 생각했을 때 한 번에 끝나려면, 한 개를 꺼냈을 때 끝나려면 첫 번째 바로 짝수가 나오면 끝나죠. 그 다음에 만약에 두 번째에 끝나려면 첫 번째는 홀수가 나오고, 그 다음에 홀수랑 두 번째 꺼낸 수를 더했을 때 짝수가 되면 되니까 여기가 홀수가 됩니다. 그러면 세 번째에 끝나려면 처음에 홀수를 뽑고 그 다음 두 번째 수까지 더했을 때도 홀수가 돼야 되니까 여기 짝수, 그리고 마지막에 더했을 때 세 번째 수를 더했을 때 짝수가 돼야 되니까 세 번째 홀수가 나와야 됩니다. 그럼 네 번째까지 가려면 여기에 홀 짝수 나오고 또 홀수 나와야 되니까 합이 홀수가 돼야 되니까 세 번째 나온 수가 짝수여야 되고, 그 다음에 합이 다시 짝수가 되려면 마지막에 홀수가 나와야 되죠. 자, 요렇게 반복될 겁니다. 자, 그럼 봅시다. 규칙은 이런 거죠. 처음에 홀수, 그리고 마지막에 시행을 멈출 때 마지막에 홀수, 그리고 가운데는 모두 짝수. 그러니까 여기에 짝수가 총 1부터 9까지 4개밖에 없죠. 그러니까 홀, 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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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 해서 총 6개까지 뽑아볼 수 있죠. 그래서 위에 보면 문제 시작할 박스 처음에 꺼낸 공이 홀수이고 그 다음에 꺼낸 공이 모든 합이 짝수가 되려면 그 후에 나온 시행에서 홀수가 적힌 공이 한 번 더 나와야 됩니다. 요게 홀수가 한 번 더 나오면 이제 멈춘다는 거죠. 그래서 가운데는 모두 짝수가 나오고 홀수가 나오면 멈춘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짝수가 4개이니까 x가 될 수 있는 값 중에 가장 큰 값은 6이 될 거다. 양옆에 홀수, 가운데 짝수 4개. 그러니까 총 6개고요. 그래서 x가 1인 경우의 수는 처음에 짝수가 나와야 되니까 바로 9분의 4가 될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홀 나와야 되니까 홀수가 되는 게 9분의 5하고 그 다음에 8분의 4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18분의 5가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k번째 적힌 게 홀수고 x는 k일 때 구하는 거죠. x가 k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양옆에 첫 번째 홀수, 그 다음에 k번째 홀수. 그럼 이 가운데 k-2개의 짝수가 나오면 됩니다. 자, 그 얘기는 첫 번째 홀수가 나올 확률, 그리고 마지막에 홀수가 나올 확률, 이거를 9pk, 첫 번째 공의 개수가 9개니까 첫 번째 꺼낼 때는 분모가 9일 거고 그 다음에 8, 7 쭉 해서 마지막에 여기가 9-k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러면 분모가 9, 8, 7 이렇게 갈 거고, 분자를 보면 첫 번째 홀수가 나올 확률, 홀수는 총 5개니까 5, 그 다음에 요 마지막에 분자, 여기에 홀수가 나올 거는, 홀수는 맨 앞에 하나밖에 안 나왔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나올 수 있는 홀수는 총 4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홀수는 총 k-2개가 나올 거니까 k-2개가 나오려면 4개 중에 k-2개를 쭉 뽑아주면 되죠. 그럼 예를 들어서 짝수가 1개 나올 거다. 그러면 4. 짝수가 2개 나올 거다. 그럼 4 곱하기 3.
짝수가 3개다. 4 곱하기 3 곱하기 2 이렇게 써질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 알맞은 식이 요거네요. 5 곱하기 4 곱하기 4pk-2. 자, 그러면 문제에서 정답으로 구하고자 하는 거는 a는 6이죠. a 플러스 f4인데 여기 나에 알맞은 식이 fk입니다. 그럼 6 플러스 5 곱하기 4 곱하기 4p2. 4p는 4, 3, 12죠. 그러니까 6 플러스 240 해서 246이 정답이 됩니다. 자, 이런 정답은 1번이고요. 이런 문제 풀 때 보면 이제 박스 내에서만 생각하는 것도 뭐 좋을 수 있지만 문제를 봤을 때 기본적으로 내가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겠다 라는 거를 먼저 생각을 해보고 그렇게 구상을 먼저 하고 박스 안의 내용을 보면 조금 더 이해가 편할 겁니다. 자, 다음과 같이 그림이 주어져 있을 때 문제는 급수, 그러니까 계속 똑같은 규칙으로 그림을 그려 나갔을 때 전체 넓이의 합을 구하는 문제죠. 자, 그러면 문제에 주어진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이제 문제에 주어진 조건을 한번 적어봅시다. AB의 길이는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BC의 길이는 4가 될 겁니다. 그리고 각 B가 60도다. 자,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 그리고 B, E1, F1, D1이 마름모라고 했죠. 자, 마름모라는 건 이 두 개가 서로 평행하다는 걸 의미하고요. 평행하게 되면 삼각형 C21F1하고 삼각형 CBA가 서로 닮음이 되죠. 자, 그 상태에서 마름모의 한 변의 길이를 x라고 잡으면 여기 길이가 여기 4-x가 됩니다. 그런데 두 개가 닮음이라고 했으니까 BC 대 여기 BC 대 AB가 2대 1이죠. 그러니까 E1C 대 F1 E1도 2대 1이 돼야 됩니다. 4-x 대 x는 2대 1이다. 그러면 2x는 4-x니까 x는 3분의 4다 라는 걸 구할 수 있는 거죠. 자, x가 3분의 4면 이제 첫째 항 구해봅시다. 첫째 항은 마름모의 넓이에서 부채꼴의 넓이를 빼주면 됩니다. 자, 마름모의 넓이는 x가 3분의 4니까 요 x를 밑변이라고 잡고 그 다음에 높이를 구해보죠. 여기가 3분의 4고 각 b하고 같으니까 여기도 60도. 그러면 2대 1대 루트 3 특수각 쓸 수 있죠. 그래서 마름모의 넓이는 밑변의 길이 3분의 4 곱하기 높이로 적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 부채꼴의 넓이는 반지름이 3분의 4이고 그 다음에 중심각의 크기가 360분의 60도. 따라서 요거 정리해보면 9분의 8루트 3 빼기 9분의 16이니까 약분돼서 27분의 8파이. 요걸 좀 정리해주면 3을 곱해서 24, 8로 묶죠.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공비를 구해봅시다. 자, 등비급수 문제에서 공비를 구할 때는 이 두 번째 그림에 대한 뭐 길이를 구하거나 닮은 비를 구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그림의 배경이 되는 요 두 번째 삼각형, 이 삼각형과 첫 번째 그림에서 배경이 됐던 요 삼각형, 두 삼각형의 길이의 비만 구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AB의 길이는 2였고 F1, E1의 길이가 3분의 4였으니까 길이 B는 2대 3분의 4고요. 요건 1대 3분의 2로 쓸 수 있죠. 그러면 넓이 B는 9분의 4가 됩니다. 1대 9분의 4. 그럼 공비는 9분의 4 그대로 되죠. 자, 여기서 실수하지 말고 꼭 확인해야 될 게 그려지는 개수가 혹시 늘어나고 있진 않은지 꼭 파악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계속 한 개씩 한 개씩 추가해서 그리고 있으니까 공비도 9분의 4가 되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계산해 봅시다. 리미트 Sn
요거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첫째 항으로 구할 수 있죠. 자, 그렇게 되면 분모 분자에다가 27을 곱하죠. 27을 곱하면 여기는 27 빼기 32, 그 다음에 8의 3루트 3 마이너스 파이, 계산해보면 15분의 8 3루트 3 마이너스 파이, 따라 정답이 3번이 됩니다. 자, 이런 문제들 풀 때 보면 뭐 첫째 항을 구하는 것도 중요한데 공비를 구할 때 두 번째 그림에 대한 내용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그림의 배경이 되는 부분만 생각해 보면 됩니다. 이때 여기서는 요 길이, 두 번째 배경에서 가장 구하기 쉬운 길이, 뭐 여기서 2원 F1일 수도 있고 아니면 2원 C도 구하기 쉬웠죠. 여기 이미 구해져 있는 거니까. 그래서 길이의 b를 구한 다음에 그걸 제곱해서 넓이의 b를 구하고 공비를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집합 x가 1, 2, 3, 4이고 f는 x에서 x로 대응되는 함수입니다. 그랬을 때 집합 x의 임의의 원소 두 원소 a, b에 대해서 fa가 b 이상이면 그때 fa는 fb 이상이어야 된다. 이 문제를 풀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죠. 자, f1이 3이죠. 1, 2, 3, 4에서 x에서 x로 대응되고 있는데 1이 3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좀 생각해보면 이 x 집합 안에 가장 작은 원소가 1이기 때문에 f2, f3, f4가 어떤 값으로 가던 항상 1 이상이 되겠죠. 등호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럼 그 말을 다시 말하면 f2, f3, f4가 모두 f1 이상이어야 됩니다. f1 이상. 결국에 3 이상이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때 f1은 3으로 가고 있으니까 f1은 2 이상이라고 말할 수 있고, 다시 말하면 f1은 f2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 조건을 보면 f2가 f1 이상인데 f2는 f1은 f2 이상이다. 그럼 두 개가 모두 만족하려면 f1과 f2가 같아야 되죠. 자, 같은 방법으로 f1은 3 이상이니까 f1이 f3 이상이어야 됩니다. 따라서 f1은 그대로 f3이어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f2와 f3이 모두 3으로 대응되어야 하고, 자, 그런데 여기서 나머지는 f1이 4 이상이다 라고 표현되진 않죠. 그러니까 f4는 3 이상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f4가 갈 수 있는 건 3과 4, 이 두 가지가 있는 거고요. 따라서 f2는 고정되어 있으니까 f2 플러스 f4의 최소값은 f2는 3이고 f4는 4보다 3이 더 작겠죠. 따라서 최소값은 6, 4번이 정답이 됩니다. 방정식 fx는 0의 실근은 알파와 베타 뿐이다. 자, 최고창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입니다. 그런데 이게 x축에 결국에 접한다는 거죠. 그러면 가조건만 보고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건 두 개입니다. 이렇게 극대값에 x축이 접하거나 극소값에 x축이 접하거나. 그런데 나 조건을 보면 극소값이 마이너스 4다. 근데 두 번째 그림의 극소값은 여기가 0이 되죠. 따라서 나 조건에서 두 번째 그림이 아니고 극대값에서 원점에 접하는 모양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라고 하죠. 그러면 극소값을 갖는 x좌표는, 자, 우리가 그 3참수의 비율 관계, 이 비율을 좀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3참수가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3참수에서 극대값이 알파, 극소값이, 그리고 여기 높이, 극대값하고 높이가 같아지는 부분,
자, 여기를 이렇게 x좌표를 비교해 보면 이때 길이가 2대 1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알파와 베타를 2대 1로 내분하는 점, 여기는 3분의 알파 플러스 2 베타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나 조건을 써 볼 건데, 여기 x좌표가 3분의 알파 플러스 2 베타. 자, 그러면 먼저 알 수 있는 거, fx는 최고 차항계수 1이고 알파에서 접하고 베타에서 만난다. 그랬을 때 f3분의 알파 플러스 2 베타가 마이너스 4가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럼 대입해보죠. f3분의 알파 플러스 2 베타는 대입해보면 3분의 마이너스 2 알파 플러스 2 베타, 그리고 3분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마이너스 2를 앞으로 빼면 마이너스 2의 제곱 곱하기 3분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 그리고 3분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 따라서 4 곱하기 3분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세제곱, 얘가 마이너스 4라고 했으니까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겠네요. 따라서 베타는 마이너스 3이 나와야 되는 거죠. 요 전체 값이 마이너스 1 나와야 되니까 얘가 마이너스 3이다. 따라서 기억 f 프라임 알파는 0이다. 그림에서 알파가 접해 있으니까 여기 x축이 접해 있고 극대값을 가지니까 f 프라임 알파는 0 맞죠? 그 다음에 니은, 우리가 여기 구해본 거에 의하면 베타는 알파 플러스 3 맞습니다. 그 다음 디귿은 f0이 16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구해놓은 fx에다 0 대입해보죠. f0은 알파 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베타, 얘가 16이다. 그런데 여기서 마이너스 베타는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3이죠. 그래서 이걸 좀 정리해보면 알파 세제곱 플러스 3알파 제곱 플러스 16은 0이다. 이거 인수분 해보면 마이너스 4를 대입해보면 성립합니다. 그래서 1, 3, 0, 16을 마이너스 4로 조립제법 써보고요. 그러면 알파 플러스 4에다가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4는 0이 되죠. 여기는 판별식 써보면 0보다 작기 때문에 알파는 마이너스 4만 근으로 갔습니다. 자, 그러면 알파가 마이너스 4니까 베타는 마이너스 1이 되죠. 따라서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계산해 보면 16 플러스 1 하니까 17이 됩니다. 그 디귿은 틀렸네요. 정답은 기억, 니은 두 개가 정답입니다. fx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을 때 f'O의 값을 구하는 문제네요. 자, 미분합시다. f'x는 20x 플러스 12, 그러니까 f'O는 112가 되겠네요. 자, 우리가 이제 fx가 ax n승 bx의 n-1승 플러스 c라고 주어져 있으면 미분할 때는 차수죠. 차수가 앞으로 그대로 내려오고 하나 빼주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n-1 내려오고 하나 빼주고, 그 다음에 상수는 미분하면 그대로 0 됩니다. 자, 요렇게 다항함수의 미분법 사용하면 정답을 구할 수 있겠죠. 1이 아닌 두 양수 a, b가 여기 로그 a의 b는 3이다. 그럼 여기서 쓸 수 있는 게 a 세제곱은 b다 라고 쓸 수 있죠. 왜 그렇게 되냐면 로그 a의 b는 x다 라고 하는 거는 지수로 바꿔 쓰면 a의 x승은 b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b 대신에 a 세제곱을 그대로 대입해주면 로그 a분의 a의 세제곱 곱하기 로그 a의 100, 요거는 로그 a의 제곱이 되죠. 그리고 여기는 10의 제곱. 그럼 2가 앞으로 나가고 2 곱하기 로그 a
곱하기 2 곱하기 로그 a의 10. 자, 그런데 요 앞에 있는 로그에는 상용 로그니까 10이 숨어 있는 거죠. 그래서 밑변화 공식을 써주면 요 2 곱해서 4 되고, 그 다음에 로그 10의 a 곱하기 로그 10의 a 분의 1이 되니까 이 뒷부분 밑변화 공식 약분돼서 정답은 4가 됩니다. 자, 꼭 알아야 될 거, 로그 계산할 때는 밑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밑을 변환할 수 있는 공식 두 가지. 로그 a의 b는 로그 b의 a 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그게 아니면 밑하고 진수를 각자 진수로 분모 분자로 나눠준 다음에 요 밑 c는 문제에 필요한 적당한 조건을 쓰면 됩니다. 대신에 로그가 성립하려면 c는 1이 아니어야 되고 당연히 0보다 커야 되겠죠. 최고 차이 계수가 1인 이차함수 fx에 대해서 다음 주어진 극한이 성립합니다. 자, 그러면 요거 문제를 정확하게 풀려면 먼저 함수의 극한이니까 x에다가 5를 대입해 보죠. 그러면 x-5는 0으로 수렴합니다. 근데 분모가 0으로 수렴하는데 이 전체 값이 8로 수렴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분자도 0으로 수렴해야 되죠. 그래야만 수렴할 수 있습니다. 함수의 극한이. 자, 그 말은 f5-5가 0으로 수렴해야 된다는 거니까 f5가 5가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x-5에다가 도함수의 정의를 쓰려고 fx 뒤에다가 마이너스 f5를 만들어 주죠. 그런데 이 f5가 5라고 했으니까 뒤에 플러스 5도 써줘야 식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가 x-5에 fx-f5 마이너스를 묶으면 x-5. 자, 이렇게 앞뒤로 나누어주면 앞에 부분은 정의에 의해서 f'5가 될 거고 뒷부분은 마이너스 1이 되죠. 얘가 8이 됩니다. 그러면 f'5가 9인 거네요. 자, 두 가지 f5가 5인데 f'5는 9다. 자, fx는 최고 차의 계수가 1인 2차 함수. 자, f5는 25 플러스 5a 플러스 b. 얘가 5고요. 그 다음에 f'x는 2x 플러스 a인데 여기다가 5를 대입하면 9가 나와야 된다.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이고요. a가 마이너스 1이면 b는 마이너스 15가 되겠네요. 따라서 fx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5다. 이랬을 때 f7의 값 49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5.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22니까 27이 정답이 되겠네요. 전체 집합 u는 1부터 9까지, 그러니까 9 이하의 자연수입니다. 그랬을 때 문제를 좀 잘 읽어보면, 자, m이 a의 원소이면 m을 제곱한 것과 1의 자릿수가 같아지는 m이 아닌 n이 반드시 존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m이 a에 들어가면 어떤 자연수 n도 반드시 a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존재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1부터 쭉 써놓고 이제 제곱을 생각해 보죠. 제곱의 1의 자릿수. 제곱하면 1, 4, 9, 4, 4, 16, 5, 3, 3, 6 곱하면 6, 36, 7, 7, 49, 8, 8, 64, 9, 9, 81.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짝을 지어보면 1과 9가 서로 같죠. 그 다음에 2와 8이 서로 같고 3과 7이 같고 4와 6이 같습니다.
그래서 A라는 집합에는 1과 9가 같이 다녀야 되고 2하고 8 그리고 3하고 7 4하고 6이 꼭 같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5는 A의 원소가 될 수 없겠죠. 왜 그러냐면 이 문제는 반드시 M이 아닌 자연수 N이 반드시 A에 존재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M이 아닌 자연수 N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5는 혼자서 A의 원소가 될 수 없는 거죠. 따라서 요 4개, 이 4개를 가지고 A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부분집합의 개수 구하는 것과 똑같죠. 2의 4승. 그런데 대신에 공집합이 아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빼주면 총 15개가 정답이 됩니다. 자, 여기서 썼던 건 요거죠. 부분집합의 개수. 만약에 x의 원소의 개수가 m개다. 그리고 뭐 y는 x의 부분집합이다. 이런 y가 될 수 있는 x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m제곱기 되죠.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y가 공집합이 아니다 라는 조건이 있으면 또 하나 빠지는 거고요. 그래서 a의 m승 빼기 1이 되는 겁니다. 흰 공 4개, 검은 공, 파란 공이 2개씩. 자, 흰 공은 4개. 그 다음에 검은 공, 파란 공은 각각 2개씩. 그 다음에 빨간 공하고 노란 공은 각각 1개씩 있습니다. 이럴 때 주머니에서 총 이렇게 생긴 주머니에서 5개를 꺼낼 건데 꺼낸 공이 색이 종류가 3개인 경우 이제 3종류의 색만 쓸 거고요. 그 다음에 공은 구분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3종류의 색을 가지고 5개를 뽑을 거니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한 가지 색에서 3개 공을 꺼내고 나머지에서 1개씩 꺼내는 경우, 그게 아니면 2개, 2개, 하나 꺼내는 경우, 이렇게 2가지밖에 없죠. 자, 그럼 요거 살펴봅시다. 한 가지 색에서 3개의 공을 꺼내야 되는데 그렇게 꺼낼 수 있는 건 흰색밖에 없죠. 반드시 흰 걸 3개 뽑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2개는 하나씩 뽑을 때는 검정, 파랑, 빨강, 노랑에서 2개를 선택해서 하나씩 뽑아주면 되죠. 따라서 총 경우의 수는 4C2로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 2개 하나를 뽑을 거다. 그러면 여기에서 2개씩 뽑을 수 있는 공은 흰색이랑 검정색이랑 파랑색만 공이 2개 이상 있죠. 그러니까 요 3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해서 공을 2개씩 꺼내주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공을 하나 꺼낼 거. 하나 꺼내는 건 앞에 선택되지 않은 수, 않은 색, 앞에 선택되지 않은 3개. 뭐 예를 들어서 흰색하고 검은색이 들어갔다. 그러면 쓰이지 않는 파란색도 다시 1개가 될 수 있습니다. 요 3개 중에서 1개를 뽑는다. 해서 둘이 곱해주면 총 9개. 이 2개를 더해주죠. 같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래서 정답은 총 15가지가 됩니다. 최고 차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그러면 뭐 모양은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죠.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0 찍고 올라갈 수도 있고 0 안 찍고 그냥 올라갈 수도 있고. 그랬을 때 가를 만족한다. 자, 가를 보면 먼저 x를 0으로 보내보면 분모는 0으로 가죠. 그러니까 분자도 꼭 0으로 수렴해야 합니다. 따라서 f0이 3이고 그러면 이 조건을 변형시켜보면 x-0 분의 fx 3을 f0으로 바꿔주면 얘가 f'0이 되죠. 따라서 두 번째 f'0도 0이다. 자, 이 2개를 보고 무슨 뜻인지 해석을 해보면 이 2개는 y는 fx는 y는 3이라는 상수 함수하고 두 함수가
x는 0에서 접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fx하고 y는 3이라는 함수가 서로 접한다는 거죠. 자, 그럼 이런 모양일 수도 있고 이렇게 밑에 y는 3에 접할 수도 있는데 나 조건을 봤더니 y는 마이너스 1과 교점의 개수가 2개다. 그러면 요 밑에 이렇게 지나야 y는 마이너스 1과 2개 될 수 있죠. 3보다 작은 밑에서 두 점에서 만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 조건에서 탈락이죠. 자, 그러면 fx 모양은 이렇게 생겼네요. 자, 그러면 이제 주어진 그래프 모양을 가지고 함수식을 세워봅시다. 자, fx는 y는 3이라는 함수하고 여기가 x는 0에서 접하는 거였죠. x는 0에서 접하고 또 다른 한 점에서 접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문제를 풀 때 조금 쉽게 풀 방법이 3차 함수의 비례 관계, 비율 관계 보면 이렇게 3차 함수가 있을 때 극대값, 그리고 극소값, 그리고 극대하고 높이가 같아지는 요 점. 자, 요 세 개를 비교해 보면 여기가 2대 1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모든 3차 함수에 대해서 똑같습니다. 이렇게 극대 극소를 갖는 경우에. 자, 그러면 미지수를 잡을 때 여기는 0인데 여기가 2대 1로 내분될 거니까 분수가 안 나오게 하려면 요 극대값, 극대값하고 높이가 같아지는 이 x절편을 3a라고 잡으면 극소값을 갖는 x좌표가 2a가 되겠죠. 그러니까 fx는 마이너스 3하고 이게 x절편이 아니네요. 요게 y는 3하고 만나는 점 여기를 마이너스 3a라고 잡는다. 그러면 x에서 0에서는 접하죠. 자, 이렇게 나타냈던 이유가 fx와 gx가 x는 a에서 만난다 라고 하면 여기 이제 fx에서 gx를 뺀 함수가 x-a를 인수로 갖는다 라고 표현했죠. 그럼 접하면 x는 b에서 접한다. 그러면 fx-gx는 x-b의 제곱을 인수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요 y는 3이라는 함수를 gx 하나의 함수로 본 거죠. 그래서 fx에서 다른 함수를 뺐을 때 0에서 접한다. 그리고 x는 3a에서 만난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했을 때 극소값 f2a는 마이너스 1이어야 되죠. 그럼 x 대신에 2a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은 4a 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a. 그러면 마이너스 4가 마이너스 4a 세제곱이니까 a는 1이네요. 자, a가 1이 되면 fx식 자체가 fx는 x제곱 x-3 플러스 3이 되죠. 여기 플러스 3, 마이너스 3이 우변으로 넘어온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구하고자 하는 건 f4의 값이네요. f4는 16 곱하기 1 플러스 3 해서 19가 정답이 됩니다. 자, 식문화체험의 날 어느 고등학교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점심과 저녁을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은 매 식사 때마다 양식과 한식을 반드시 하나 선택했고, 그러면 나눠보죠. 전체 나눠서 점심, 저녁이고 양식과 한식입니다. 전체 학생이 60%가 점심에 한식을 선택했다. 한식을 선택한 학생이 60%, 전체를 100이라고 하죠. 그러면 양식이 40. 요거를 색깔을 좀 다르게 씁시다.
이 상태에서 점심에 양식을 선택한 학생의 25%, 양식을 선택한 학생의 25%가 저녁에도 양식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넘어오는 게 25%니까 4분의 1. 10명은 그대로 온 거죠. 그 다음에, 자, 10명이 저녁에 양식을 선택했다는 건 반대로 말하면 한식은 30명이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한식을 선택한 학생의 30%, 30%가 저녁에도 한식을 선택했다. 그럼 먼저 한식부터. 여기에 총 18명이 선택한 거죠. 그러면 나머지 42명은 저녁에 양식을 선택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문제를 보면 임의로 선택한 한 명이 저녁에 양식을 선택한 학생일 때 조건부 확률이죠. 조건부 확률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뭐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을 구해라. 그 말은 P, B, 바 A라고 나타내고요. 분모에 A가 일어날 확률을 구하고 분자에 두 개의 교집합 모두 일어날 확률을 놓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진짜 A가 일어났을 때만 생각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전체가 A가 일어날 확률이 됩니다. 자, 그럼 이 문제는 마찬가지로 저녁에 양식을 선택한 학생. 그러면 100분의 양식을 선택한 학생이 52명이죠. 그 중에서 이 학생이 점심에 한식을 선택했을 확률. 그러면 점심에는 한식을 선택했는데 이 학생이 저녁으로 오면서 양식을 선택한 요 42명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둘이 교집합 100분의 42가 됩니다. 그럼 100 약분되고 2로 나누면 26분의 21. 따라서 P 플러스 Q는 47이 정답이 됩니다. 첫째 항이 짝수인 수열. 자, 여기서 빼먹지 말고 꼭 체크해야 되는 거. 첫째 항이 반드시 짝수여야 됩니다. 요거 헷갈리면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AN이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서 이것도 뒤 앞에 항입니다. N이 아니라 AN인 거죠. N번째 항이 홀수냐 짝수냐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 전에 항 자체가 홀수냐 짝수냐. 그런데 보면 5번째 항이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첫째 항을 물어봤으니까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부터 앞으로 거꾸로 찾아오는 게 훨씬 더 헷갈리지 않고 편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냐면 뒤에 항이 5다. 그러면 앞에 항이 몇일 때 5가 나올 수 있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앞에 항도 짝수였다. 그러면 10이었겠죠. 그래서 앞에 항이 짝수니까 그걸 반으로 나눠서 5가 됐던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앞에 항이 만약에 홀수였다. 그러면 3을 더해서 5가 나온 거니까 2가 됐었겠지만 사실 2는 홀수가 아니라 짝수죠. 그러니까 앞에 항이 홀수였으면서 뒤에 항이 5가 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앞으로 넘어와서 A사가 10이 되려면 짝수였으면 앞에가 20이었을 거고 홀수였으면 3을 더했을 거니까 7이었겠죠. 홀수니까 7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 다시 앞으로 20이 만약에 앞에 항이 짝수였으면 40, 홀수였으면 17. 마찬가지 방법으로 7 앞에 짝수였으면 14, 홀수였으면 3을 더했을 거니까 4인데 4는 짝수니까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앞으로 첫 번째 항은 40이 첫 번째 항이 짝수여서 됐으면 80, 홀수여서 됐으면 37인데 이거 안 해도 되는 거죠. 첫째 항이 짝수인 것만 더하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17인 건 앞에 항이 짝수였으면 34, 홀수였으면 뭐 할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14가 되는 경우의 수는 28과 그 다음에 나머지 홀수인 건 할 필요 없고 해서 짝수인 것만 구하라고 했으니까 요게 28, 34, 80 조 3개가 답이 되겠네요. 더해보면 2개 더하면 62 해서 142
정답은 142가 됩니다. 양수 a에 대해서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 일단 a는 양수고요. 그 다음에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가 gx. 자, 저렇게 주어져 있을 때 가보면 f0은 g0이다. 그러니까 fx하고 gx가 x는 0에서 만난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fx와 gx가 x는 0에서 만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첫 번째 식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fx가 0이다 라는 거 보면 분모가 0으로 가는데 이 함수의 극한이 수렴한다 그랬으니까 f0 분자도 0으로 수렴해야 하고요. 그랬을 때 정의에 의해서 f'0은 0이 됩니다. 그럼 두 번째 x가 a로 갈 때 x-a분의 gx가 0이다 라는 건 a를 대입할 때 0 나온다는 거고 분자도 0 나와야 되죠. 분모도 0이니까. 그 다음에 정의에 의해서 g'a도 0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두 개를 좀 그래프에서 해석을 해보면 fx는 x는 0에서 x축에 접한다. gx는 x는 a에서 x축에 접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함수값도 0인데 순간 변화율도 0이다. 그러면 거기에 접하는 것밖에 없죠. 자, 이 두 개 가, 나 가지고 생각해 보면 일단 fx는 최고차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니까 그냥 x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y는 x제곱. 그 다음에 gx는 x는 x는 0에서 fx와 만나고 그 다음에 a에서 x축에 접합니다. 대략 이런 모양. 이렇게 올라가는 모양 되겠죠. 자, 그러면 fx는 x제곱인 거 쉽게 구할 수 있고 gx는 최고차항 개수 1이고 원점 지나고 a에서 접한다. 자, 이렇게 fx하고 gx가 써지니까 다 조건에서 0부터 a까지 실제로 계산해보면 되죠. 요거는 x세제곱 마이너스 2ax제곱 플러스 a제곱 x gx에서 fx를 뺐다. 그러니까 x세제곱 빼주면 2a 플러스 1의 x제곱 플러스 a제곱 x가 되는 거죠. 자, 계산해 봅시다. 얘가 36이 나와야 됩니다. 4분의 1 x 4제곱 마이너스 3분의 2a 플러스 1 x 세제곱 그 다음에 2분의 a제곱 x제곱 0부터 a까지 a 대입하면 4분의 1의 a 4제곱 마이너스 3분의 2a 4제곱 플러스 a 세제곱이죠. 그리고 2분의 a 4제곱 됩니다. 그리고 전체를 12로 통분할 수 있네요. 12로 통분하면 3a 4제곱 마이너스 8a 4제곱 플러스 여기도 마이너스네요. 4a 세제곱 플러스 6a 4제곱 계산해보면 a 4제곱 마이너스 4a 세제곱이 36이다. 그러면 옆으로 넘기고 가지고 오면 빼기 12 곱하기 36. 자, 그럼 이제 문제를 보면 여기 얘 근을 구해야 됩니다. 요건 이제 인수분해를 해봐야 되는데 인수분해를 할 때 조립제법을 쓰려면 근을 구해야 되죠. 근데 근을 구하는 방법이 항상 여기 유리수의 근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최고차항의 개수의 약수 분의 상수항의 개수의 약수가 근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 말은 요 그냥 쓰죠. 마이너스 4a
제곱 마이너스 둘이 곱하면 36 곱하기 12 하면 72에 36 432. 요거 약수. 천천히 하나하나 대입해보면 A가 6일 때 성립하는 걸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립제법을 써보죠. 2차, 1차, 마이너스 432. 자, 6으로 조립제법을 쓰면 1, 6, 2. 그 다음에 여기 12, 그 다음에 72, 6 곱하면 432. 그래서 A-6에 A 세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2 플러스 72가 0이다. 그러면 일단 A가 6인 거는 알 수 있는데 이 뒤에 혹시 다른 양수인 A 값이 존재하는지 확인은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요거를 그려봅시다. 요 2A 제곱이네요. 그려보려면 미분을 해보죠. 3A 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여기 A 12. 그러면 요거를 3분의 4에다가 3분의 2의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9분의 4 3분의 4. 그럼 요거는 이렇게 x축 위에 붕 떠있죠. 그러니까 이 3차함수 자체가 계속 증가하는 모양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을 때 0을 대입하면 72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 뒤에 있는 함수의 모양 자체가 밑에 다시 그려보면 계속 증가하는 모양이 되면서 0 넣었을 때 72다. 그러니까 근이 하나 존재하기는 하겠지만 이 근이 음수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a는 6밖에 될 수 있는 값이 없습니다. 자, 그럼 a가 6이면 두 함수가 fx는 x제곱 그 다음에 gx는 x-6의 제곱. 이제 이 두 함수를 정적분을 하겠죠. 3배에 0부터 a까지, 6까지. 그 다음에 fx에서 x-6의 제곱의 절대값을 적분해라. 자, 절대값 적분은 절대값 함수 적분은 함수가 이렇게 양수인 부분에서는 그대로 적분하면 됩니다. 여기 이렇게 쓰죠. a부터 c까지 절대값 f 적분하는 방법. 그러면 a부터 b까지는 그대로 하고 그 다음에 b부터 c까지 음수인 부분엔 마이너스를 붙여서 적분하죠. 자,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함수, 저 함수가 언제 음수이고 언제 양수인지를 먼저 파악해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y는 x제곱 마이너스 x의 x-6의 제곱이라는 함수라고 치죠. 자, 그러면 이 함수가 x제곱에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12x제곱 마이너스 36x 플러스 13x제곱 마이너스 36x. 자, 여기에 근을 한번 찾아봅시다. x로 묶으면 여기에 4하고 9인 거죠. 이쪽에 마이너스 붙이면 여기에 마이너스 붙이고 따라서 x-4에 마이너스 x 플러스 9. 그러니까 x는 4하고 x는 9. 그러니까 x가 4일 때 만나고 9일 때 만난다. 근데 문제에서는 어차피 0하고 6 사이에 있는 것만 중요하죠. 0하고 6 사이 9일 때 만나는 거는 적분하지 않을 거니까. 자, 그럼 그렇게 했을 때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보죠. 2차 함수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6일 때 접한다. 그럼 여기가 6, 여기가 4. 그럼 구하고자 하는 건 뭐죠? 구하고자 하는 건 요거죠. 여기에 제 x는 6
잘라서 이 부분의 넓이를 A, 이 부분의 넓이를 B라고 하면 이제 실제로 구하고 싶은 건 요겁니다. 3배 A 플러스 B. 두 개 넓이를 더한 걸 구하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이제 다 조건 보면 그대로 적분한 게 36이다. 그 조건을 여기 그림에 있는 이제 A, B로 표현을 해보려면 G에서 X를 뺀 거죠. 그러니까 다 조건은 위에 있는 식에서 밑에 있는 식을 빼서 적분한 거니까 A는 그대로 양수.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거에서 위에 있는 거를 뺀 거니까 음수. 그래서 마이너스 B 한 게 36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무래도 0부터 4까지 구하는 게 좀 더 편하겠죠. 그러니까 B를 A로 나타내주면 A-36이다. 그래놓고 대입해 놓고 보면 최종적으로 구하고 싶은 건 요건 거죠. 3에 2A-36. 그러니까 6A-108. 자, 얘가 구하고 싶은 값입니다. 자, 이거를 구하지 않고 그냥 0부터 4까지, 4부터 6까지 계산해도 똑같아요. 어차피 계산값은 나오는데 그렇게 하면 이 식 자체가 깔끔하게 나오는 식이 아니기 때문에 계산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최대한 간단하게 하려고 0을 포함한 구간으로 나눈 거고 그 다음에 위에 다 조건에서 주어진 내용을 가지고 이 뒤에 B에 해당하는 내용의 넓이를 구하지 않고도 이 절대값 적분을 구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마저 계산해 봅시다. 여기서 A라고 하는 넓이는 0부터 4까지. 여기 앞에 오른쪽에 구해놓은 식이 이게 F에서 G를 뺀 거죠. 그러니까 G에서 F를 뺀 건 마이너스 붙여서 X세제곱 마이너스 13X제곱 플러스 36X. 자, 계산해 봅시다. 그러면 4분의 1 X의 4승 마이너스 3분의 13 X의 3승 플러스 18x 제곱 0부터 4까지. 자, 그러면 4 대입해 보면 4분의 1 곱하기 4 하나 약분되니까 요거를 그냥 64라고 쓰면 되겠네요. 64 마이너스 3분의 13 곱하기 64 플러스 18 곱하기 16. 자, 이렇게 해놓고 나면 요거를 뒤에는 0 대입한 거는 어차피 0이니까 제외하고요. 그러면 계산을 간단하게 묶으려면 32로 묶어봅시다. 얘는 9 곱하기 32죠. 32로 묶으면 2-3분의 26 플러스 9. 요게 A가 되겠네요. 요게 A면 계산을 좀 32 곱하기 여기는 11. 그러면 3분의 33이니까 3분의 7. 근데 최종적으로 구하고 싶은 값은 위에서 정리했듯이 6a-108이었죠. 그럼 a에다가 6을 곱하면 6 곱하기 32 곱하기 3분의 7 넘어가서 2 되고 그러면 64에다가 7 곱하면 7, 4, 28, 7, 6, 42 448에서 108 빼니까 여기 340 정답은 340이 될 겁니다. 이 문제를 푸는데 일단 제일 중요했던 거는 그래프의 개형을 먼저 찾는 거였죠. 그래프의 개형을 찾아서 fx하고 g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a 값을 구하는 거는 쉬운데 a 값을 구한 상태에서도 계산이 복잡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주어진 조건을 조금 간략하게 해석하지 않으면 0부터 4, 4부터 6까지 있는 그대로 대입하려다 보면 식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계산이 수가 크게 나오죠. 분수가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줄이려면 이 두 개, 다조건, 요 다조건하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저 절대값 적분하고 이 두 개 사이의 관계,
이 두 개가 정확히 이해가 되어 있어야 문제가 좀 쉽게 풀릴 거고 아마 시간이 부족하지 않을 겁니다.